인문과정 압축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이렇게 쫙 한번 스킵을 해드렸는데, 스캔을 해드렸는데, 그런 게 이렇게 오다 가다 들으면요, 이렇게 체계가 딱 잡혀요. 그러니까 법은 체계를 빨리 잡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있는가, 이걸 체계를 빨리 잡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법 공부는요, 수를 보고 나무를 보는 공부라고 그랬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부 사항들이 나중에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자, 마지막에 계약이죠. 이제 민특법은 안 했다 그랬고요. 계약은 10문제가 나오고 총론, 강론 각각 5문제씩 출제가 되는 게 보통인데, 34회에서는 강론에서만 7문제가 출제가 돼서 조금 의외였었죠. 근데 총론은, 강론은 각각 5문제씩 보통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 걸 확인하시고, 기본 개념과 제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총론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계약 총론에서는 계약이 뭐냐 아셔야 되죠. 그다음에 종류가 나오는데 특히 종류와 관련해서는 쌍무, 편무 구별했고요. 유상, 무상 구별했고요. 낙성, 요물 구별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5회 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계약의 성립이라고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크게 세 가지죠. 그 중에 99.9%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있었죠. 두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었죠. 계약 성립도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성립했지만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생긴다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계약은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은 무효잖아요. 그죠?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었습니다. 계약 중 매매처럼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는 걸 쌍모계약이라고 했고요. 쌍모계약에는 두 가지 제도가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고요. 또 하나가 위헌 부담이라는 제도죠. 역시 중요합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유효한 쌍모계약이 체결이 되고 매매처럼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달했을 때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은 채 대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물건을 넘겨줄 때까지는 대금 지급 못하겠다. 이게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였었죠. 위헌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생겼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는데 그 후에 땅을 을에게 넘겨주기 전에 땅이 수용이 됨으로써 갑의 의무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갑의 규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했을 때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위헌 부담이었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반대급부 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위헌 부담이었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었죠.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요약자, 지급할 것을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 했고, 낙약자가 채무자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고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 그랬고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르면서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계약 총론 마지막이 계약의 해제였었죠. 해제는 특히 해제 사유하고요. 해제의 효과가 중요하고요. 그 전에 합의 해제와 구별하자 그랬죠.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계약.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있었고 그 중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었죠. 해제 효과 세 가지가 있었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뼈대를 잡아서 기본 과정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론은 이 정도 내용이었었고요. 강론은 세 가지 계약이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중에서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가 중요하고 특히 매매가 더 중요하죠. 매매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을 말했죠. 매매 예약이라는 제도를 봤고요. 그중에 일방 예약이라고 해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 계약금 봤고요. 계약금이 뭔지, 계약금 계약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보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매도인 권리무, 매수인 권리무가 나오고요.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었죠. 내용 설명 안 했습니다. 환매를 받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죠. 그러면 환매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환매권의 개념을 봤고요. 교환은 양당사자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있었죠. 일방은 타방에게 사용수익을, 물건의 사용수익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류식 계속적 계약을 임대차라 그랬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요,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생기는데요. 이거 채권에 불과하다 그랬죠. 채권은 특징이 뭐예요? 대항력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강화시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예를 들어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권에서는 존속기간. 임대차는 최장, 최단기간 없죠.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고 최장기간도 규정이 없었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보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갱신. 합의갱신 있고 법정갱신 있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소환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죠. 임대차 계약의 효력 안 했어요. 임대인 권리무, 임차인 권리무가 있었고요. 임대차의 마지막 개념이 뭐였어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있었죠. 임대인 동의받아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눈다 그랬죠.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 양도 전대, 무단 양도, 무단 전대, 동의를 받은 양도 전대, 적법 양도, 적법 전대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랬고, 특히 무단 전대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개념은 정확하게 잡아달라. 그래서 계약법은요, 양이 단촐해요. 물권법보다 양이 훨씬 적죠. 이런 내용들로 인문과정에서 개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고 나서 후회를 해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사람인지라 이게 의지가 좀 박약하죠, 우리는. 그래서 자꾸 꺾여요. 흔들리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한 11개월 정도만 마음 독하게 먹고 처음부터 열심히 강의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남들이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강의 듣고 나중에 책 나오면 책 보고 문제 풀고 이런 조금 지난한 과정, 지겨운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격한다는 거. 정상적인 합격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뭐 3개월만 보고 합격했다는 동의는 헛소리 같은 거 믿지 마시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표 잘 세워서 뭐 계획표라는 것도 장기 계획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가 오늘은 뭐를 하지. 처음에는 오늘은 한 시간만 공부하자. 오늘은 2시간만 공부하자. 오늘은 민법 강의 2개만 듣자. 이런 식으로 매일의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 과정에서 인문 과정에서 봤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론을 완성시켜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 인문 과정을 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